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개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 환경의 여러 변화 및 최근 산업보건 이슈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산업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산업보건 환경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최근 산업보건 이슈,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보건 환경의 변화,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최근 산업보건 이슈,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병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웰빙이란 무엇일까요? 웰빙이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의미하며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자신과 공동체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웰빙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 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보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유지 및 증진, 직업병 예방, 건강에 위험한 작업에서 근로자 보호, 근로자를 생리적,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 환경의 배치를 목표로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직업성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치료 및 재활, 유해한 작업 환경의 사전 방지, 조기 발견 및 조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산업보건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의 경우 노예나 죄수인 광부들의 노동력 유지를 위하여 이들의 건강 문제를 연구하고 관리했던 노력이 산업보건의 시조라고 할 수 있으며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직업과 질병과의 관계를 기술하였습니다. 1713년 이태리 의사 라마치니는 산업보건의 아버지로 불리었으며 직업병 저서를 출간하였고 1755년 포트는 굴뚝청소부에게서 최초의 직업성 암이었던 고환암을 발견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노동법, 공장법, 근로자 질병보험법 등을 제정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1919년에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창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54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보건관리자 및 간호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62년에는 근로안전관리규칙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981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보건관리자 제도와 보건관리 대행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한국산업간호협회가 창립되었으며 1997년에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03년에는 산업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산업보건을 직업건강으로 변경하면서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포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자율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 2012년 이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수란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말하며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 이완자를 합산한 수를 말합니다. 재해율이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하며 사망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망자 수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사망 만인율이란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하며 업무상 질병은 직업병과 작업 관련성 질환을 포함합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의 현황 및 수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산업재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1990년대까지 감소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10년간 0.7%대로 장기간 정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별 사망 만인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10, 미국 0.48, 일본 0.26, 독일 0.22, 영국 0.07로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두세 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2014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렉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분야는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업이나 제조업보다 전산업에서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직업병이라고 불리는 진폐, 결핵, 소음성 난청 등의 질병보다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 동작, 작업량 증가, 작업시간 증가, 야간 작업, 모니터 응시, 잔업, 휴식 부족, 납기, 인간관계, 책임 등 작업 방법의 변화는 근골격계 질환, 내심혈관 질환, 과로, 스트레스, 수면 장애, 정신보건, 감정노동, 야간 교대 근무 등 여러 가지 산업 보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산업보건 취약계층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보건관리가 보다 어려워지고 외부로부터 산업보건의 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유해 작업의 아웃소싱 확대, 경쟁의 심화, 실적의 강조 등으로 산업보건관리 여건이 악화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령화, 식이습관 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습관성 질환, 그리고 작업 관련성 질환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작업 환경 관리뿐 아니라 작업 관리와 건강 증진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부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경우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두고 그 아래에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과, 산업보건과, 화학사고 예방과로 구성하여 효과적인 산재 예방 정책의 집행을 위해 본부 조직을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처는 전국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과 40개의 고용노동지청 및 1개의 출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장건강신뢰 건강지원팀, 직업환경팀, 화학물질관리팀을 본부로 두고 전국 6개의 지역본부와 17개의 지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본부 및 지도원 내 직업건강팀 또는 안전보건팀에서 산재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간호협회는 산업간호 및 보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홍보, 기술개발, 소규모 사업장 국고기술지원 사업 등 재해 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보건관리 대행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산업안전교육, 안전활동 지원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위생사협회는 산업위생 관련 교육사업, 지원사업, 연구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서비스 전달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전임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3개 이하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보건관리자 채용이 가능합니다. 중규모 사업장과 벽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이 제외되며 1993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 4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자란 사업장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산업보건활동의 핵심적인 주요 전문가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의사,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환경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환경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산업보건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건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물질 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 의료행위를 수행합니다. 단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사와 간호사만 해당됩니다. 그 밖에 설비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업보건의의 주요 업무로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등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자격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겸임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선임 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20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최근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은 유해 위험도가 큰 업종 중심으로 적용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2015년부터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건설업이 새롭게 추가되어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의 건설 현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2014년부터는 야간 작업을 현행 특수 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의 표적 질환으로는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유방암 등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로는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야간 작업 특수 건강진단은 최초 작업 배치 및 작업 전환 시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근로자를 선별하도록 합니다. 교대 작업 배치 후에는 수면장애 발병 등 부적응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수 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실시하며 현행 1년마다 실시하는 비사무직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과 함께 실시 가능합니다.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수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가 해당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업 건강증진 지수란 건강증진 요구도와 건강증진 활동도를 조합하여 해당 기업의 건강증진 수준을 계량화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말하는데요. 기업 건강지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0점에서 20점일 경우엔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도입되지 않은 단계, 20에서 50점은 이제 막 도입한 단계, 50에서 80점은 활성화가 시작된 단계, 그리고 80에서 100점인 경우엔 아주 우수한 단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건강증진 지수를 통해 사업장에서의 취약한 분야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헌법에서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적 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적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서 법령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계층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적용의 원칙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할 수 없으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뒤에 만들어진 법은 종전의 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상기 세 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특별법, 신법 원칙 순으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2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법과 법에 대한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조에는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책무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 감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대해 살펴보세요. 법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의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 살펴보세요.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3조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할 의무를 가집니다. 주로 대표, 공장장, 현장 소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로는 총괄, 관리 업무, 지도, 감독 업무, 그리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법 제14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서 단위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직무로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및 착용, 사용 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해 위험작업 관리감독자의 경우 특별교육, 자체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법 제15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등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 제1항 및
2영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법 제16조에 의하면 보건관리자 등은 산업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 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은 별표 5와 같으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 제1항 및 2영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봅니다. 법 제16조의 3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며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 제18조에 의하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 하수구빈을 포함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합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구빈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구빈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합니다. 법 제20조에 의해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장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근로자의 준수사항, 작업중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가 있습니다. 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3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교육, 특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 제33조에 의하면 프레스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는 신체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 조치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 제34조, 35조에 의하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인증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인증 제품 및 종류에는 기계, 기구 및 설비 분야, 보호구, 그리고 방호장치 분야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안전인증 제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세요. 법 제36조에 의하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검사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해당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합격 필증을 근로자들이 식별이 가능한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살펴보세요. 법 제41조에 의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취급 공정에 비치하고 경고 표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질 안전보건 자료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 성분 및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16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갖춰두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경고 표시 예시에 대해 살펴보세요. 물질 안전보건 자료 작성 및 비치 제외 대상으로는 원자력에 의한 방사성 물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등이 있습니다. 법 제41조의 2에 의하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위험성 평가란 노사가 협력하고 참여하여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이며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도출하고 발굴하여 이 위험을 제거 또는 관리함으로써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42조에 의하면 인체 유해 작업장의 작업 환경 측정, 평가 및 보고는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 대상으로는 분진이 현저히 발생하는 옥내 작업장, 연,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옥내 작업장,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고열, 한냉, 다습한, 옥내 작업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 제4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 환경 측정 실시, 시설,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건강진단의 종류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세요. 법 제43조의 2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의 작업환경 측정 또는 건강진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어려운 신종 직업성 질환을 밝혀내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법 제44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일정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건강관리수첩은 성면 등 발암성 물질에 일정 기간 이상 노출된 노동자에게 교부하며 수첩 교부자에 대해 이직 후 연 1회 특수 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근로자들은 비용 부담의 걱정 없이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5조에 의하면 전염병, 정신병, 근로로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완된 자는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며 근로를 금지,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금지 대상 질병으로는 전염의 우려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하면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일주 34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유해 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작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48조에 의하면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설치, 이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유해, 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건설업의 경우 공사 착공 전날까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특정 설비 내용에 대해 살펴보세요. 법 제49조에 의하면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 대상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사업장, 출하, 폭발, 붕괴 등 재해다발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법 제49조의 2. 공정안전보고서는 화재 폭발, 위험물질 노출로 인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공정안전관리 제도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대상 물질 또한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살펴보세요. 사업주는 법 제10조 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행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법 제42조, 43조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벌칙은 크게 징역, 금고, 벌금에 있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와 범식금만 있는 과태료 부과로 구분됩니다. 산업간호의 정의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제도, 산업안전보건개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간호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관리, 보건교육을 1차 보건의료 수준에서 제공함으로써 산업체의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적정 기능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학적 실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제도는 근로자의 의무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인 객관적인 참여제도와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하여야 할 구체적인 역할인 구체적인 참여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참여제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참여제도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 참여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개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영역의 확대로 재해 예방에 대해 소극적 대처에서 적극적 대처로 변경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는 일정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재해, 아차 사고에 대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발생 원인의 이론에는 하인리히와 버드의 이론이 있습니다. 재해는 원인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직접 원인을 사전에 제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에는 3E, 4M, TOP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복습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시간으로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요와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 절차 및 급여 종류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보상보험법의 적용 및 산재보험 처리 절차 및 급여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순으로 발생하며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81%로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피해가 큽니다. 신규, 여성, 고령자,
외국인 및 일용직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의 근로자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신규 근로자는 66%,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49%, 시간별 발생은 10시에서 12시, 14시에서 16시로 식사 전후에 가장 많았으며 신체 부위는 손가락이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재해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 감김, 끼임, 떨어짐, 맞음, 부딪힘 등 재래형 재해가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무상 직업병 중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차지하는 개인 질병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산업사회 급변으로 신기술, 신물질 도입 관련 신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이는 다음과 같이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 유전적 요인이란 무모함, 완고함, 탐욕 등 특정 성질의 유전, 나쁜 환경이 증폭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결함은 유전적 플러스 후천적 성향 등 개성적 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하인리히는 재해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유해 요인에 의해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재해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도미노의 중간 단계인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만 제거를 한다면 재해는 예방 가능합니다. 버드는 연쇄성 이론을 통해 사고 발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약 30년간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1990년 1차 개정 후 총 27회 개정을 했지만 단편적인 개정으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안전보건 수요와 무관한 공급자 측면의 산재 예방 정책만을 펼쳐왔는데요. 산안법 이해 준수보다는 소극적, 회피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에서 규제 인식 미흡 및 회피 경향이 농후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규제 및 서비스 실효성이 저하되어 있는데요. 산재 예방 주체가 사업주 본인이라는 인식보다 정부 의존도가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10년간 재해율 0.7%대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 진입을 위한 변곡점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수가 급증하는 반면에 투입 자원의 한계를 맞고 있으며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로 위험의 질적, 양적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이 노사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안정정책을 전환하고 법 집행 및 이행 방식의 변화를 꾀함은 물론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다음과 같이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책임, 민법상 도급인 책임,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법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대신하여
피해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 정액보험 제도로 사업주가 재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치료비, 보조구대, 간병비, 전원비, 통원비, 재요양비 등을 보상합니다. 휴업급여는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됩니다. 평균 임금의 70%를 곱하여 지급되며 최저 보상은 41,869원이며 최고 보상은 151,249원입니다. 장애급여는 요양 종결된 이후에 남은 장애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이며 유족급여는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라고 해서 모두 다 산재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질병일 경우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힘드나 기존의 인자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작업 환경이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환경인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소음성 난청, 진동장애, 요통, 진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재요양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는 3일 이상 휴직을 요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30일 이내에 요양 신청서를 작성, 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며 요양 신청 시 목격자 진술서, 사고 경위서, 근로관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 요양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요양 지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인 경우에는 제3자 가해 행위 발생 신고 및 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구상권에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산재보상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파견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사업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하면 안 됩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 하역 사업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파견하면 안 됩니다. 파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복습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